천체 관측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그럼 이 영상부터 보세요. 안녕하세요. B급 감성 우주 덕후의 본격 천체 관측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천체 관측에 입문하시려는 분들, 천체 관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만든 천체 관측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베스트 시리즈. 오늘은 이 시리즈 총 4편을 하나로 합쳐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각 시리즈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이 통합본 한 편에 옮겨 담았습니다. 천체 관측 취미를 시작하시기 전 천체 관측에 관심을 가지면서 궁금하셨던 것들을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질문 역시 많이 받습니다. 과연 망원경으로는 어느 정도 거리까지의 천체가 보일까요? 수많은 별과 이름 모를 은하들과 성운, 성단들이 즐비한 광활한 우주 그 자체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분의 취지에 어긋나는 답이라 생각합니다. 관측 대상의 이름으로 얼마나 먼 거리에 천체까지 볼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은하가 아닌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외부 은하들, 예를 들면 안드로메다, 솜브레로 은하 등과 같은 외부 은하들은 망원경을 통해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임드 은하들보다 거리가 더 멀리 떨어지는 이름 모를 외부 은하들의 경우에는 제가 쓰고 있는 10인치 돕소니안보다 훨씬 더 구경이 큰 망원경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즉, 망원경의 구경이 커질수록 더 멀리 있는 대상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소구경의 망원경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대상을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구경의 크기가 아니어도 관측하는 것이 얼마나 어두운지, 구름은 없는지, 대기의 흐름이 잔잔한지, 달이 떠 있는지 등의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도 관측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이 좁아지거나 넓어질 수 있습니다. 구경이 크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보이던 것이 안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결국 장비빨뿐만 아니라 날씨빨도 좋아야 더 나은 천체 관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아봤습니다. 크게 보인다라는 개념은 망원경보다 아이피스에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흔히들 망원경의 크기가 커질수록 천체들이 더 크게 보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이 커질수록 대상을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크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망원경의 크기, 즉 구경이 커질수록 우주 저 멀리에서 오는 미약한 빛을 열심히 담아낼 수 있는 집광력이 커지게 됩니다. 집광력이 커질수록 먼 거리에 있는 천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천체의 거리가 멀수록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길고 빛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집광력이 우수할수록 그만큼 멀리서 오는 미약한 천체의 빛까지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02mm 구경의 망원경에서 볼 수 없었던 외부 은하를 10인치 구경의 망원경에서는 그 형태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집광력은 분해능이라 해서 대상을 세세하게 분해하여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즉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능력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망원경의 크기가 커질수록 생기는 능력치인데요. 대상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아이피스입니다. 아이피스는 보통 미리수를 통해 고배율인지 저배율인지를 구분합니다. 숫자가 작아질수록 대상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고배율 아이피스, 숫자가 커질수록 작지만 넓게 볼 수 있는 저배율 아이피스입니다. 각각의 아이피스의 배율에 의해 대상이 크게 보일지 작게 보일지가 결정됩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망원경이 커질수록 디테일이 살아나고 아이피스의 배율에 따라 관측 대상의 크기가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생 처음으로 망원경을 통해 천체 관측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대를 하곤 합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겠지? 이런 부푼 기대를 안고 망원경에 눈을 갖다 대어 한참을 들여다보던 분들은 이윽고 망원경에서 눈을 떼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려는 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동안 TV, 책,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보신 여러 천체의 모습들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경이롭고 영롱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망원경을 통해 본 모습은 뭔가 형태는 있지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희뿌연 먼지 덩어리, 알록달록한 색깔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희뿌연 먼지 덩어리, 심지어 형태마저도 잘 보이지 않는 희뿌연 먼지 덩어리, 그냥 먼지 덩어리만 보입니다. 충격적이지만 그 먼지 덩어리들이 여러분이 그동안 봐왔던 이런 은하, 이런 성운, 이런 성단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아름답고 영롱한 천체들의 모습은 전부 다 거짓부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짓이 아니니까요. 이 모습도 저 모습도 모두 다 진짜이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렇게 예쁘기만 한 천체들이 망원경으로 볼 때 볼품없는 먼지 덩어리로 보이는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전에 천체 사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간략히
간략하게 짚고 가볼까 합니다. 먼저 카메라를 망원경에 설치하고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을 향해 오랜 시간 동안 셔터를 열어서 빛을 노출시킨 후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양의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을 시키게 되면 빛의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게 되면서 대상의 형태는 물론이고 색깔도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상 하나만을 수시간 동안 몇십 장 이상 촬영을 해주고, 이후 촬영한 파일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사진 파일로 합성을 시켜주어 사진 보정 작업을 통해 마무리를 해주면 이렇게 아름다운 전체 사진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 사람의 눈은 카메라의 센서처럼 빛을 계속 모아둘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 노출은 가능하더라도 장노출은 인체 구조상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충분한 빛의 데이터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희뿌연 먼지 덩어리로만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뇌가 시각 정보를 한데 모아 합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저 어렴풋한 형태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성, 토성과 같은 행성이나 달과 같은 위성의 경우에는 지구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색과 형태 등을 잘 볼 수 있고, 밤하늘의 별과 같은 경우에는 거리는 지구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방출하는 빛의 양이 상당해서 별의 색깔을 눈으로도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하, 성단, 성운 등과 같은 딥스카이의 경우에는 지구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빛의 색이마저 다른 천체들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형태와 색 등을 구별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눈으로 관측을 하게 되면 형태와 색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대신에 정말 머나먼 옛날부터 우리들을 향해 달려온 빛들을 보면서 우주라는 공간이 얼마나 광활한지 깨닫게 되고 우주의 경이로움과 신기함에 감탄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흐리흐리한 손뭉치나 알록달록한 천체 사진이나 다 똑같은 대상이고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의 구조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굴절망원경, 과학시간에 천체 망원경의 구조를 살펴보자는 그림에 항상 등장했던 이 망원경이 바로 굴절망원경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정말 거대한 굴절망원경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생긴 망원경, 이렇게 생긴 망원경, 망원경의 크기가 상당하지만 뭔가 생김새가 굴절망원경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굴절망원경은 길다란 경통이 인상적인 망원경이니까요. 보셨던 망원경들은 굴절망원경이 아닙니다. 거대한 크기로 제작되는 망원경의 대부분은 반사망원경의 형태입니다. 왜 굴절 망원경으로는 저렇게 커다란 망원경을 제작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만들기가 너무 힘들고 만든다 쳐도 크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굴절 망원경은 경통 앞에 렌즈를 달아야 하는 형태인데요. 대상을 또렷하게 보기 위해 제작되는 특수한 렌즈들은 제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리를 연마해야 하는데, 거대한 망원경을 만들기 위해 유리를 정밀하게 연마하여 렌즈로 만들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작은 구경의 굴절 망원경 렌즈를 만드는 것도 까다로운데 대구경용 렌즈는 만드는데 상상 이상으로 힘들 겁니다. 또한 이렇게 정밀하게 제작해야 하는 렌즈의 제작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굴절 망원경의 특징은 길다란 경통이 걸림돌이 됩니다. 렌즈 방식의 굴절 망원경은 빛이 렌즈를 투과하여 경통 내부로 뻗어나가 초점을 형성하는 구조입니다. 거울의 반사를 이용한 덕에 길어지는 초점거리보다 짧은 경통을 가질 수 있는 반사 망원경의 구조와는 다르기 때문에 초점 길이에 경통 길이를 맞춰야 하는 굴절 망원경은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때문에 렌즈가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초점거리 역시 길어질 것이고, 길어진 초점거리를 커버쳐줄 경통 역시 길어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반사망원경은 굴절 망원경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크고 굴절 망원경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구경의 망원경은 반사망원경으로 제작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대구경 굴절 망원경은 존재합니다. 미국의 여키스 천문대에는 40인치의 대구경 굴절 망원경이 있고, 한국의 증평 좌구산 천문대에는 356mm 대구경 굴절 망원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대구경 망원경이라 하면 구경 2.4m의 허블 우주망원경, 무려 구경이 10m나 되는 하와이 마우나케아 섬 정상에 있는 WM 캑 천문대 반사망원경 등 구경이 어마어마한 망원경은 대부분 반사망원경이 차지합니다. 만약 같은 구경이라는 조건을 붙였을 때는 굴절망원경이 반사망원경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경통이 뻥 뚫려있는 반사망원경은 내부의 공간에 대기가 움직일 수 있어 예리한 상을 얻기 힘들지만, 앞뒤가 다 막혀있는 굴절망원경은 이러한 공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덕분에 예리한 상을 보여줄 수 있어서 같은 구경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굴절 망원경이 우세하지만 제작과 가격 등에 있어 너무 큰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경에서는 이보다 저렴하고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반사 망원경을 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가성비가 갑인 것 같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몇 개의 별만이 간신히 반짝이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를 벗어나 어두운 시골로 가게 되면 반짝이는 별로 가득한 밤하늘을 보시게 될 건데요. 왜 도시에서는 별이 안 보이고 시골에 가야 별이 잘 보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조명, 자동차의 조명, 하로 등 각종 불빛이 지상을 덮다 못해 하늘로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 빛들이 워낙 강력한지라 별빛을 가려버리게 되고 머나먼 우주에서부터 오는 별빛
불빛들은 힘없이 도시의 불빛들에게 밤하늘에서 자기 자리를 뺏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빛이 너무 강하고 밤하늘까지 올라가 덮을 정도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도 일종의 공해라고 여겨 이러한 불빛을 일컬어 광공해 혹은 광해라고 말합니다. 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조명의 수요나 양이 적은 시골에서는 아무래도 광해가 적게 발생합니다. 높은 빌딩, 빼곡한 차, 24시간 열려있는 많은 상점과 수많은 가로등과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 이런 광해 요인이 적기 때문에 별이 많이 떠있는 밤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을 보러 가려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이유가 이러한 광해 요인을 피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대도시 근교의 어두운 곳으로 관측을 나갔다면 대도시 방향의 하늘이 뿌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뿌연 것의 정체는 바로 대도시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인데요. 이런 광해로 인해 밤하늘이 밝아져서 우리가 도심에서는 별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교외로 나왔다 해도 근방에 도시가 있으면 광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시와는 정말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제대로 된 천체 관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운 곳으로 갔다 하더라도 랜턴, 난로, 핸드폰 등과 같이 빛을 내는 요인을 켜게 되면 어둠에 간신히 적응했던 우리 눈이 강한 빛으로 인해 암 적응이 풀려 천체 관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천체 관측을 할 때는 최대한 빛을 멀리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망원경을 알아볼 때 거의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망원경의 이름입니다. 셀레스트론, 아스트로마스터 90AZ, 미드, 폴라리스 72Q 등과 같이 각 망원경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망원경들이 갖고 있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보통 망원경의 이름 안에는 제조사, 해당 기종의 라인업의 명칭, 구경의 크기, 가대 형태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셀레스트론, 아스트로마스터 90AZ로 예를 들자면 셀레스트론은 망원경 제조사인 셀레스트론의 명칭, 아스트로마스터는 이 망원경이 속한 망원경 라인업의 명칭, 90은 망원경의 구경 크기를 뜻하고 AZ는 경위대 가대를 뜻하는 Ultimate Mount의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제품인데 이름 끝에 EQ가 붙은 제품은 무엇일까요? EQ는 적도의 가대를 뜻하는 말로 Equatorial Mount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망원경 경통뿐만 아니라 가대의 형태까지 표기해 이름만 들어도 구매자가 대략적인 망원경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망원경 품명의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그렇다면 저 미드나잇이 갖고 있는 두 망원경 스카이워처 BK도 10 콜랩 11과 셀레스트론 넥스타 102SLT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먼저 스카이워처 BK도 10 콜랩 11은 스카이워처사에서 나온 BK도 시리즈의 10인치 접이식 망원경으로 셀레스트론 넥스타 102SLT는 셀레스트론사에서 나온 넥스타 시리즈의 102mm 천체 추적 망원경이라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 품명 그대로 돕소니안의 경우 경통을 마치 접었다 펴는 것처럼 경통에 달린 레일로 경통 사이즈를 느리고 줄여 부피를 조절할 수 있는 10인치 구경의 돕소니안임을 알려주었고, 굴절 망원경은 셀레스트론사의 넥스타 라인업에 들어가는 102mm 구경의 고투 망원경이라는 것을 망원경 품명만으로도 알려주었습니다. 보통의 제조사들이 망원경의 이름을 지을 때 망원경이 갖고 있는 스펙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 장명을 합니다. 망원경 품명에 숫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는 구경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숫자를 해석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50부터 150 언저리의 숫자인 경우 밀리미터로 단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미드 라이트 브릿지 미니 82라는 망원경에서 82는 82mm 구경을 뜻하게 되는 거죠. 이와 다르게 4 이상 20 언저리 숫자인 경우 인치 단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셀레스트론 넥스타 8SE의 경우 8이 8인치 구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망원경 품명만 읽어도 이 망원경이 어떤 스펙을 지니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 사이트들을 열심히 보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같은 10인치 구경의 돕소니안이어도 이렇게 생긴 망원경은 80만원대, 이렇게 생긴 망원경은 100만원이 넘는 가격대고, 또 어떤 망원경은 분명 같은 제작사에서 나왔고 같은 생김새에 같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망원경 품명에 숫자 하나가 달라졌다고 가격이 자비 없이 바뀌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거나 저거나 별 보는 기능은 똑같은데 어째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걸까요? 망원경의 가격을 결정짓는 것은 크게 광학적 성능, 스펙, 고투 유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망원경 구경이 크면 클수록 머나먼 우주에 있는 천체가 내뿜는 미약한 빛까지 받아들여 어두운 천체까지 관측이 가능합니다. 구경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망원경의 크기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굴절 망원경의 경우엔 렌즈를, 반사 망원경의 경우엔 거울의 사이즈가 같이 커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렌즈와 거울을 크게 제작하려면 그만큼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망원경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망원경에 들어가는 렌즈와
거울이 정밀하게 연마될수록, 코팅이 잘 될수록, 렌즈가 많이 들어갈수록 다양한 수차 없이 선명하고 디테일한 관측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밀한 렌즈나 거울이 망원경에 탑재되면 가격은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망원경의 예시가 바로 아포크로매틱 굴절 망원경입니다. 정밀하게 제작된 만큼 광학적 성능이 우수하고 그만큼 가격이 사악한 아포크로매틱 굴절 망원경. 아포크로매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미드나잇 채널의 굴절대 반사 콘텐츠에 자세히 다루었으니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구경이 커질수록 렌즈나 거울의 광학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망원경의 가격도 아주 매우 사악하게 올라갑니다. 광학적 성능과 함께 망원경의 가격을 결정짓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망원경의 스펙입니다. 망원경의 스펙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굴절 망원경인지 반사 망원경인지 아니면 복합 광학기인지, 어떤 소재로 망원경이 만들어졌는지, 경통, 가대, 삼각대까지 세트로 판매하는지 아니면 경통만 판매하는지, 삼각대는 얼마나 견고한지, 가대는 최대 몇 킬로그램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어떤 브랜드의 망원경인지 등 망원경이 갖고 있는 다양한 스펙에 따라 망원경의 가격이 좌지우지됩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망원경 경통이어도 경통만 파는 것과 가대와 삼각대가 포함된 세트와의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망원경을 지지해주는 가대의 최대 하중이 3kg인 것과 10kg인 것 중 당연히 10kg인 것이 가격이 더 나갈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펙이 빵빵할수록 가격은 수직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가의 망원경일수록 망원경 스펙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학적 성능과 망원경의 스펙과 더불어 고투의 유무도 망원경 가격에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천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찾아주고 이에 모자라 그 천체의 움직임에 맞춰 계속 추적해주는 시스템인 고투. 망원경에 고투가 탑재되면 그 즉시 망원경 가격은 쭉 떡상을 하게 됩니다. 고투도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고투 경위대 가대, 별의 일주에 맞춰 움직이는 고투 적도의 가대로 나뉩니다. 아무튼 고투 가대의 경우 경위대인지 적도위인지, 어떤 모터가 탑재되었는지, 얼마나 정밀하게 추적하는지 등의 다양한 이유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고투 가격의 경우 스펙이 좋으면 좋을수록 가격이 매우 사악해지기 때문에 정말 큰 마음과 큰 금액을 들여야지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망원경은 가격이 비쌀수록 비싼 값을 하는 정직한 친구들인 만큼 앞으로 여러분이 고가의 망원경을 보게 되면 야, 쟤는 진짜 고스펙 망원경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중에 나와있는 웬만한 망원경으로 달, 목성, 토성만큼은 잘 보인다입니다. 이 점에 대해 알아보기 전 망원경의 원리에 대해 아주 짧게 설명드리자면, 망원경은 망원경에 달려있는 렌즈 혹은 거울을 이용해 밤하늘의 천체의 빛을 모아 우리 눈으로 전달하는 원리로 천체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천체 망원경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나와있는 카드를 누르셔서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의 구조와 원리, 그리고 두 망원경의 장단점을 다룬 영상을 시청하시면 망원경에 대한 이해는 물론 구매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빛을 모아 우리 눈으로 전달하는 망원경은 크고 밝고 가까운 대상일수록 더 자세하고 또렷하게 관측할 수 있는데요. 입문자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목성과 토성, 이 두 녀석은 정말 밝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2022년 9월 이맘때쯤을 기준으로 밤하늘에 떠있는 정말 밝은 별이 목성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보이는 목성보다는 조금 덜 밝은 별이 바로 토성입니다. 이렇게 밝은 빛으로 존재감을 내뿜는 목성과 토성은 우주 기준으로 지구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70mm나 80mm 구경의 소구경 굴절 망원경으로도 충분히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구경 굴절 망원경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예산으로 가볍게 천체 관측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성이나 토성은 밝기도 밝을 뿐더러 지구와의 거리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웬만한 망원경으로 목성의 띠와 4대 위성,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어떤 망원경을 사야 목성과 토성이 보일까라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보다 훨씬 크고 밝은 다른 작은 망원경이나 쌍안경으로도 아주 훌륭히 관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생김새도 너무 조악한 초저렴이 망원경이나 유난히 배율을 강조하거나 선명도를 강조하는 등의 문구가 전면에 나와있는 이름 모를 브랜드의 저가 제품의 경우 관측의 퀄리티가 매우 낮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품의 구매는 살짝 피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운, 성단, 은하와 같은 딥스카이의 경우 워낙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행성과 달리 밝지 않고 꽤나 어둡습니다. 보통 망원경의 구경은 그 사이즈가 클수록 천체가 내뿜는 빛을 더 많이 담아내는데 구경이 커질수록 어두운 천체들의 관측이 용이합니다. 이 말인즉 구경의 크기가 커질수록 빛을 한데 모으는 능력인 집광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굉장히 밝게 빛나는 달이나 목성, 토성 등과 같은 태양계 행성은 매우 밝기 때문에 집광력이 작은 소구경 망원경으로도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밝은 행성 관측에 비해 성운이나 성단 그리고 은하와 같은 딥스카이 관측은 집광력이 작은 소구경 망원경으로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소구경 망원경으로는 달이나 행성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구경 망원경으로도 성운, 성단, 은하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상을 크기가 큰 망원경으로 보면 이 정도의 퀄리티로 관측할 수 있다면 소구경 망원경으로는 구경이 큰 망원경에 비해 대상의 형태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두운 천체를 관측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오리온 성운, 안드로메다 은하 등과 같이 딥스카이 중에서도 밝은 축에 속하는 것들은 충분히 관측하실 수 있습니다. 이드나의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는 소구경 망원경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각 계절별 천체 영상들을 보시면 입문자분들도 달이나 행성 관측에서 머무르지 않고 딥스카이 관측이라는 한 단계 더 심도 있는 관측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소구경 망원경이라 해서 마냥 달이나 행성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다양한 천체를 관측할 수 있으니 걱정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소구경 망원경으로 관측을 즐기시는 분들 중 좀 더 진하게 천체 관측에 빠지고 싶다고 느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큰 망원경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망원경이 구경이 커질수록 기하학적으로 올라가는 관측의 퀄리티 덕분에 천체 관측의 매력에 더욱 빠지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만큼 털리는 지갑에 대해선 제가 책임은 못 집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상 어떤 물건이건 초보자만 전문가만 쓰라고 만들어지고 출시된 것은 없습니다. 초보자도 다루기 쉬워서 사용하면서 능숙해지라는 의미에서 초보자용이라고 명시했을 뿐이지 이 제품은 무조건 초보자만 쓰세요 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망원경도 마찬가지죠. 소구경 망원경을 입문자분들께 추천드리고 많은 제조사에서 입문자용이라고 홍보하는 이유가 천체 관측에 입문하는 분들이 가격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고 입문자분들이 관측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조작하기도 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입문자는 소구경 망원경을 쓰세요가 아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입문자분들께 소구경 망원경을 추천하는 것일 뿐입니다. 입문자분들이 비싸고 좋은 망원경을 구매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주 다뤄서 망원경에 능숙해진다면 고퀄의 관측을 즐기실 수 있고 한 큐에 좋은 장비로 갔기 때문에 장비 업그레이드로 인한 금전적 부담도 확 줄 수 있죠. 거기에 관측 노하우도 빨리 쌓을 수 있어서 천체 관측의 즐거움을 더욱 많이 빠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싼 망원경을 사놓고 자주 다루지 않는다면 돈은 돈대로 아까워질 수 있고 천체 관측에 대한 흥미는 아예 상실되어 망원경이 수건거리로 전락한 런닝머신과 같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입문자분들이 고가의 좋은 망원경을 사는 것에는 양날의 검과 같은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미드나잇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에서 가볍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소구경 굴절 망원경으로 천체 관측에 입문하시고 천체 관측이라는 활동을 정말 학수고대해왔고 오래오래 할 자신이 있으면서 망원경 구매 예산도 넉넉하신 분들은 바로 대구경 망원경을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측 퀄리티는 장비에 비례하고 장비는 돈에 비례합니다. 이 말은 투자를 해야 퀄 좋은 관측을 즐기실 수 있다는 뜻이죠. 소구경 망원경에서는 분명 관측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천체 관측이라는 활동에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운, 성단, 은하 등을 관측하고 싶은데 찾기도 힘들고 기껏 찾았는데 잘 안 보이기까지 하면 흥미가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행성 관측이 천체 관측의 예고편이었다면 딥스카이 관측은 천체 관측의 본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천체 관측의 세계로 제대로 입덕하려면 딥스카이 관측은 필수고 결국 구경이 큰 망원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천체 관측을 진하게 즐기고 싶은 헤비 천체 관측러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가볍게 관측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소구경 망원경으로도 충분히 관측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애초에 행성 관측뿐만 아니라 딥스카이 관측을 원하는 입문자분들은 굳이 소구경 망원경으로 천체 관측을 시작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산이 넉넉하다면 큰 사이즈의 망원경으로 시작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망원경 구매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와 내가 얼만큼 천체 관측에 깊이 빠져 있는지
거기에 플러스로 눈으로 보는 것을 즐기는 안시관측을 할 것인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전체 촬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이 질문들을 토대로 본인의 생각과 주머니 사정 등을 돌아보신 후에 망원경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시 안시관측과 전체 촬영이 무엇이고 내가 망원경을 살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드나잇 채널의 초창기에 만들어진 영상이라 지금의 텐션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 내용만큼은 나름 준수하게 담았기 때문에 망원경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결론은 입문자, 전문가만을 위한 망원경을 딱히 구분짓는 것은 없으니 본인의 생활과 사정 그리고 열정에 맞춰 구매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천체관측에 관심을 갖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신 질문들이 무엇인지, 그 질문에 대한 미드나잇의 주관적과 객관적 그 사이 어딘가에서 쉬운 설명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천체관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많은 지구인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셨을 망원경에 대한 궁금증, 천체관측에 대한 궁금증 등 다양한 궁금증을 저 미드나잇이 쉽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답글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입문자 시리즈 영상으로 여러분께 답변 드릴 예정이니 미드나잇 채널에 많은 관심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 미드나잇 새로운 영상을 갖고 다시 찾아올 걸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체관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